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올 미국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내일로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전월 대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엘살바도르가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보유 증명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금융 포용을 촉진하고 더 효율적인 송금 결제를 촉진하며 금융 혁신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급락한 후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주 43만 8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194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엘살바도르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세청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적 조사 대상자는 총 641명입니다. 미술품, 귀금속, 신종, 투자 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입니다. 신종 투자 상품에는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며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 중인 123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데스크탑용 사이트와 모바일용 사이트 시스템이 전면 다운돼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측은 일부 사용자의 경우 디지털 자산 송금 및 법정화폐 인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 측에서 왜 오류가 났고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25% 하락하고 있습니다. 8,657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36% 하락하고 있습니다. 406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70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썬더코어 20.67% 상승하고 있습니다. 7.69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페페 15.56% 상승해서 0.0156원, 플로키 10.09% 상승하고 있습니다. 0.2849원입니다. 온버프 8.51% 상승해서 66.44원, 크로미아 5.97% 상승해서 408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12.16% 하락하고 있습니다. 59.82원입니다. 월드코인 10.68% 하락해서 7,195원, 랜더 토큰 8.78% 하락해서 14,330원입니다. 마일버스 8.73% 하락해서 3.891원, 아지트 7.89% 하락해서 53.71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시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입니다. 노란톡방에서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또 손절가 그리고 고급 정보들과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 노란톡방에서는 저희가 또 네이처 지표를 활용해서 계속 시그널을 나가고 또 수익도 보고 있는데 일단 네. 잠깐 업데이트 기간에 좀 들어갔어요. 조금 네. 더 큰 수익, 좀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 기간에 들어가고 있어서 수익률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 기존에 있는 지표들로 매매를 좀 진행 중이고 네. 아마 완성이 되는 대로 또 말씀드려 볼 것 같고 또 지금 자동 매매 봇도 만들려고 좀 제작 중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완성되는 알겠습니다.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코인이 더 갈 수 있을까? 이 코인 종목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일까요? 우선 지표 강의보다는 조금 더 네.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위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배운 거 기억나실까요? 어제 배운 거요? 네. 이제 상승 추세선을 우리가 이제 또 작도도 같이 해보고 네. 어떻게 해야지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추세를 보는 법 네.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거는 상승 추세에 산다는 배웠으니까 네.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 상승 추세에서 사는데 어디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승 추세에서 사는데 하나 네. 더 조건 하나 어. 더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평선? 어제 배운 건 이평선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이평선으로 네. 상승 추세를 본다였고요. 네. 상승 추세 중에서 어디서 산다? 지지 저항을 받아줄 때. 지지를 받아줄 때죠, 정확히 말하면. 네. 저항을 받아줄 때 매도. 그래서 지지선을 좀 배워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서 바로 직접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제 분석은 조금 더 네.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뒤에 드릴 것 같고요.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 뭐였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어서 작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네.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구간. 아.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말할 때 상승 채널 중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오. 큰 추세는 상승 추세 중인 거고요. 네. 작은 추세, 이만큼의 날짜,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락 채널 진행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전 고점을 따졌을 때는 아마 이렇게도 작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보조 추세선, 이 평행선은 보조 추세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는 이 작도는 돌파 지지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작도했을 때는 이제 고점, 저점, 네.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강의할 건 아니지만 네. 하락 추세선도 내려와주고 있고 상승 추세선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삼각수렴.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잘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추세선을 작도를 했을 때 추세선 작도를 왜 하느냐라고 본다면 이 추세선 구간에서 상승 추세선 하단부면은 지지가 일어나고요. 네. 상단부면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보시면 좋을 것 저걸 같아요. 착각했네요. 저항선을 맞으면은 또 이제 내려가는 거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지지를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저항을 받고 있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의 관점에서 추세선 관점에서 그었을 때 네. 이런 거에서 저항을 나온다, 이런 거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주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매물대. 혹시 매물대 어떤 네. 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떤 건 짐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고 팔고 거기에 중간에 이제 나는 팔고 싶은데 못 팔았다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판 지역 그리고 그 구간에 물량이 몰려 있는 구간을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거래가 많이 나왔을 때 이제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럼 거래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가격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네. 가격대,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바로 직접 보게 될게요. 네. 보면은 주봉상 현재 이렇게 고점이 좀 살짝씩 높여주긴 했죠. 네. 근데 어찌 되었던 이 가격대 구간에서는 계속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네. 헤드앤숄더를 제가 이제 이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 차트 저기를 보니까 헤드앤숄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이 이렇게 쭉 나온 거 아닌가요? 역 헤드앤숄더는 상승을 이끈다. 뭐 이건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일단 과거 차트로 지금 주봉 차트고요. 네. 여기 21년도 고점 구간들을 본다면은 이건 헤드앤숄더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쌍봉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실 보기 나름이긴 한데 여기 네.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런 식으로도 작도가 가능하겠죠. 얼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주봉 단위의 헤드앤숄더 패턴인 거고, 자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이런 식의 네. 이만큼만큼 더 빠져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만큼의 가격이 실제로 네. 도달하진 않았는데 아마 퍼센트도 아무튼 좀 이건 도달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확인이 가능하다.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재밌네요. 좋아요. 이 차트를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배우면서 보다 보니까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우리 노란 떡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계속 함께 나가시는 분들도 차트를 막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이제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차트라는 게 이제 어렵게 보면 또 어렵게 보는 거, 쉽게 보면 또 쉽게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어제 했던 건 최대한 쉽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것만 알아도 네. 반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 매물대 구간 그리고 저항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상 여기 6만 불부터 7만 네. 불 사이까지 계속 저항이 일어난 구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이런 구간 자체를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항 구간, 저항대라고 표현을 매물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러면 좀 많이 안 좋겠지만 이탈했다가 여기 네. 다시 만나게 될 경우 똑같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된다. 똑같이 또 떨어지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상승
네.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가로줄을 그어볼 거고 좀 더 와이드하게 본다면은 네, 박스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구간에서 요런 구간들 있죠. 요렇게. 네. 여기 구간이 이제 과거 4시간봉 차트고요. 71,200불 대 이런 식으로 이만큼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71,200, 300불 이 구간에 계속 도달하면 꼬리 달고 빠지고 꼬리 달고 빠지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이런 네. 식으로 빠지는 형태가 보이시죠? 네, 신기해요. 그렇죠. 이런 구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다라고 표현도 하고 가로줄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좀 그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지지선은 네. 반등이 자주 나온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밑쪽에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 확인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61,000불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여기 이탈했다가 복구 꼬리 달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을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지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물론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네. 맞을 때도 있다. 차트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을 전반적으로 사각형으로 그어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가로줄 긋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아예 안 그어도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직접 보더라도 네. 매물대가 어디 많이 쌓여 있는가를 오. 볼 수 있는 지표도 존재합니다. 노랑이 뭐고 파랑이 뭐예요? 노란색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네. 이걸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아마 어. 매수세가 좀 컸거나 네네네. 매도세 이런 양을 아.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이 구간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많이 사고 팔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거보다는 저희가 직접 매매할 때는 이런 네. 거를 보고 판단하셔도 충분하지만 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난 가격대를 지지선 가로줄 그어놓고 네. 많이 또 그어놓은 거를 저항선으로 그어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는 지금 추세와 가로줄만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매수 언제 한다 했죠? 지지 받아줄 때. 그리고 어제 배운 건 어제 받아줄 때 상승 추세 있고 지지 받아줄 때. 그렇죠. 그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강했던 구간이죠.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그럼 반대로 매도하는 포인트는 하락 추세가 강하면서 저항선을 맞아줄 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도를 다시 해보면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가 보이시죠? 이렇게 네. 고점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이 한번 일어나면서 빠져줬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가로줄 그어놓고 이렇게 저항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또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많이 맞물려 있는 구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하락 추세 중에 저항선에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이 시간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어제 새벽 1시입니다. 그쵸, 오늘이죠. 네네. 오늘 새벽 1시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시장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일단 4시간 봉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네. 사실 저는 이 이슈 반응보다는 차트가 맞물릴 때 이슈가 터진다고도 생각해요. 네, 오히려. 왜냐면은 선반영이 됐다 보니까요.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네. 어떤 가격대가 방금 현재로 보신 것처럼 네. 이 구간이 이제 가로줄이면서 그리고 하락추세 상단부에 맞물리는 구간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횡보하고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어요. 지지선을 받아줄 때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때 이걸 돌파하는 거나 혹은 이탈하는 때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웬만한 뭐 이슈 없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돌파하는 지점이 이슈가 터졌을 때 사야 되겠구나 호재라고 판단될 때 이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 전에 이슈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먼저 돌파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혹은 매물대를 쌓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내일 발표되겠구나를 혹시 먼저 아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걸 이용하면 이 주식에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던 이런 먼저 아는 분들이 돌파를 시켜놓고 그리고 올라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세력들이라고 볼 같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같은 구간 이제 오늘 새벽 1시 구간 새벽 1시랑 5시 구간 요 구간에는 하락추세 선과 가로줄만 그어놨다면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저점을 올리는 구간 있죠. 이렇게 네. 저점을 올리는 구간 중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저항을 받고 있을 때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 네. 그러면은 저항을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지지를 받아줄 때 네. 매수한 이 포인트가 이제 진짜 오.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정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6만 달러 또 6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지루한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름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5% 정도가 급락을 했고 또 6만 달러 붕괴를 위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끈적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풀이가 시장에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횡보세 여름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네. 차트 같은 경우가 현재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횡보라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응축, 네. 박스권 혹은 수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구간은 아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어떤 구간이죠? 삼각 수렴. 횡보. 그렇죠. 삼각 횡보, 수렴. 네. 횡보기도 하고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응축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어떤 특정 구간을 두고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거나 삼각 수렴 형태를 띠게 될 텐데 네. 지금은 삼각 수렴을 이탈이나 돌파까지 하루도 네. 안 남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에 갇혀 있고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또 신기하게도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실제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네. 실시간입니다. 4시간 봉.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가 끝나는 지점은 이 수렴을 이탈하면서 폭발이 나오거나 네. 이 아까 상단부 63.3K 구간이에요. 네. 93,300불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혹은 돌파하고 오.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할 혹은 응축할 구간이 이 작도 관점만 본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비트코인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이제 수렴이 나타날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존재는 주식에서는 좀 많이 존재합니다만 네. 비트코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패닉셀 추세선을 이탈했구나 빨리 팔아야겠다 하고 파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돌파했으니까 돌파했다 내가 아는 자리다 사야겠다 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네. 괜히 적용해보고 싶어서 지금이네. 지금 내가 팔아야겠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적용을 당연히 해야 저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작도 배운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네. 63.3K 요 구간 돌파하고 잡아도 되고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는 더할 날이 없는 매수 찬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횡보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횡보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 길어야 이 17일 구간이 여기 끝자락이죠. 네. 그래서 16일 이틀 정도 안에 이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되고 네. 만약에 하락추세선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상악형 수렴도 나와줄 수도 있고요. 이탈하게 되더라도 박스권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미국과 시차도 있고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은 돌아가고 우리는 내일 휴일이지만 여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시려는 이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아까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 어제 방송 돌려보시면은 거의 네. 일봉 분석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작은 시간봉 단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봉 차트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 보면 62평선 그럼 떨어져 주고 있고 아까 수렴을 돌파하더라도 저항선 위에 있고 이탈하면은 이 122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저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언제? 언제? 매수. 매수. 상승 추세에서 지지받을.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아닌 거 아닌가요? 4시간 하락 추세 아니에요? 4시간 봉이랑 일봉 단위로 보면 수렴 중이죠. 그러니까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중간에 있는 횡보 추세. 이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조금 더 개념을 추가해서 하락 반전 형태가 있고 어려워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쉽게 하면 네. 헤드앤숄더 같은 거 나올 네네. 때 알게요. 그리고 쉽죠. 쌍바닥 같은 거 나올 때 네네. 근데 하락 추세지만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하락 네. 추세지만 쌍바닥 나올 때, 상승 추세지만 헤드앤숄더 같은 거 나올 때. 제가 아는 것만 나올 때 표정이 밝아지네요. 아, 좋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추세 반전까지 추가를 하긴 했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 관점에서는 수렴 중이기 때문에 4시간 봉이나 일봉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방향성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당장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 수렴 현재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의 반등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받고 캔들 하나, 두 개, 1시간 봉에서 혹은 4시간 봉에서 캔들 하나, 두 개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도 한 1, 2%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자리고 네.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니까 네.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좀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 지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현재는 일단 단기 1시간 봉 저점 아직 좀 하락방 중인 각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이 저점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네.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혹시? 네, 현재는 지지선 구간에서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1시간 봉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만약에 이 구간이 반등에 실패하고 수렴 이탈하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네. 본다면 아까 삼각 수렴의 직전 꼬리까지 포함하면 61.4K 구간이에요. 네.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는 삼각 수렴을 하방 이탈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빠져줄 확률이 높긴 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네. 이 구간에서 손절을 잡아두시고 여기 구간에서 240평선, 20평 내려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 오늘 새벽에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거의 중구치기 전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고 손절도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또 단기적 타점까지 이제 잡아주셨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이 좀 생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 비중 좀 이제 함께 질문해보고 또 티라노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제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실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 이제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볼게요. 이더리움이 3,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된 가운데 투자자 사이에서 가격 회복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 예금 감소 추세를 통해서 이 다수의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 매도, 이 선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활성 예금은 보유 자산을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하는 이더리움 예금 주소를 강조합니다. 보통 매도 심리를 나타내면서 약세 심리가 커질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하기는 하던데 긍정적인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거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띄워주시면은 아까 네.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관점이에요. 그대로예요. 일봉 단위로 본다면은 자, 네. 일단은 좀 많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보이실까요? 일단은 이게 매물대 오늘 배운 매물대도 쭉 그어 주신 거 같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을 상승 추세를 먼저 그렸지만 그 안에서 하락 채널 하락 추세가 잡힌 거. 맞습니다. 네. 좀 힘드네요. 거의 전문가 거의 가까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전문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네. 되는 거는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포인트죠. 네. 이탈했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슬프네요. 네. 이더리움은 참.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락 추세선을 또 만들어주고 있고 하락 채널을 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4시간 봉 단위로 내려가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도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가팔라졌죠. 이렇게 보면은. 저 노랑 색깔 선이 어떤 기준인가요? 네. 위의 점을 이은 거군요. 맞습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나오게 네네. 되고 고점. 여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선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지지선 구간 가로줄이죠. 그 구간이 이제 2,900불 구간 요렇게 좀 매물대로 그어보면은 한 2,850불부터 2,900불 사이가 요렇게 네. 제일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주고 있죠. 자, 얘도 네.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맞습니다. 삼각수렴 맞는데 얘는 네. 이제 어떤 삼각형일까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오, 좋아요. 이제 한국어로 네. 알려드렸지만 영어로 네. 대답하는 아주 좋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일단 하락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도 올려주고 고점도 낮추고 있는 삼각 수렴 형태지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 낮춰주고 있는 하락 삼각형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 돌파를 한다면은 이더리움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삼각 수렴을 하방 이탈하게 될 경우에 네. 이더리움은 하락 삼각형 중에 하방 이탈이기 때문에 워낙 하락 힘이 강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2,850불까지를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봉 단위로 보면 좀 추세가 많이 깨졌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더리움 역시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선 구간에 있고 하락 채널 관점에도 있고 좋은 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이게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에 있고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워낙 하락 힘이 강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가 매수 포지션 이탈하면은 바로 매도 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략까지도 좀 이더리움 세워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PPI 지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하러 갈게요.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썬더코어 16.9% 상승하고 있습니다. 7.4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페페 13.33% 상승하고 있습니다. 0.0153원의 가격입니다. 온버프 8.44% 상승해서 66.4원, 플로키 6.92% 상승해서 0.276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6.28% 상승하고 있네요. 1168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입니다. 다음으로 월드코인 12.04% 하락하고 있습니다. 7,085원입니다. 폴라리스 쉐어 11.81% 하락해서 60.06원, 랜더 토큰 9.61% 하락해서 14,2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델리시움 8.71% 하락하고 있습니다. 367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 급등 나온 코인 중에서 우리 썬더코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더코어 가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썬더코어 17.8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513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썬더코어는 2019년에 이 출시가 된 암호화폐로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EVM이 호환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주로 게임 관련 앱들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해요. 썬더코어가 VC, 이 벤처 캐피탈이죠. VC에게 현재 누적된 투자금만 해도 1,000억이 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썬더코어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단위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좋은 네. 호재로 급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급등한 시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급등한 시점이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5분봉의 242평선을 뚫어주면서 급등이 시작됐다라고 하나 포인트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의 어떤 알트코인 펌핑 같은 경우에 9시에 몇몇 코인들이 또 급등이 좀 나와주는 형태가 네. 나와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우선은 일본 단위에서 확인했을 때 캔들이 네. 워낙 큰 이제 메로나라고 표현하죠. 양봉이 네.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작도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게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다가 복구를 해준 모양새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일단 먼저 이 구간으로 좀 그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고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을 때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모양새 이렇게 작동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돌파했다라고도 봐도 무관합니다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코인들은 이렇게 꼬리 달리고 네. 이런 식의 음봉 나오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일봉 단위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려면은 일봉의 펌핑 이후 마감 캔들까지 네. 보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물론 일단 마감만 여기 가격대 확인해 보셨을 때 7.1원대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네. 마감만 7.1원대 돌파해준다면은 일단 당장은 무너질 확률이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큰 단위로 본다면 여기 지지받고 크게 10원대 이상까지 또 노려볼 네. 수 있는 상황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 다시 가볼게요. 네. 일본 다시 가서 이제 구름대도 많이 두껍고 이제 구름대 선행 스팬 2 구간의 저항을 받고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네. 일봉 단위로 확인했을 때 62평선 위에 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62평선 밑에 저항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 9시 마감 캔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1시간 봉으로 또 내려가 보고 15분봉까지 내려가 볼게요. 자, 15분봉에 봤을 때 네. 어떤 패턴이 좀 보이실까요? 패턴. 네. 쌍봉? 맞죠? 쌍봉 네. 패턴이죠. 고점을 이렇게 두 번 네. 터치해주고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의 펌핑은 끝났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네.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아까 그렸던 매물대 구간 있죠? 네. 매물대 구간이 7.45원대인 것 같아요. 요 구간. 요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고 여기 구간을 이제 네. 쌍봉 패턴으로 표현했을 때 넥라인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고 저항받고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직전 고점을 네. 꼬리 닿던 구간인 7원대 정도까지 네. 또 하락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빠져줄 모양새가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주면 박스권이고 이탈하면 쌍봉 패턴이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진입을 하셨다라고 네. 펌핑 나게 진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신다면은 저는 이 구간 여기 구간, 네. 꼬리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탈출하고 꼬리 구간 이탈하는 선에서 손절로 대응하는 편이 조금 더 짧은 매매, 좀 더 리스크 없는 매매를 추구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리스크 없는 매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I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제 지난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사용하는 재료나 이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이나 플라스틱, 이 원료의 가격 변화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왜 변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PPI 지수 발표되는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부분의 어떤 발표가 중요한 네. 발표가 있을 경우에 예상치가 중요하고 예상치랑 맞물릴 경우 크게 변동성이 없기도 하지만 네. 또 그런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단기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실 네. 투자라기보다는 스캘핑이죠. 스캘핑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지금 실시간 차트에서도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와줬어요. 거의 1000불 정도의 음봉이 나와주긴 월가의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거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예상치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만큼의 네.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 가격은 이 예상치 혹은 이런 변동폭에서 네. 사실 스캘핑 용도로 사용이 되고 전반적인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에는 네.
특정 몇몇 이슈 이외에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급격하게 하락이 나와줬고 15분봉입니다. 네. 추세선 작도를 아까 해놓은 작도를 터치하고 맞는 또 나와주고 있는 구간까지 보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 명확하게 하락으로 돌아섰구나라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1시간 봉까지 다 갔을 때 만약에 이 구간에 꼬리 달고 많이 위로 말아 올렸다 그럼 재차 삼각 수렴 상단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존재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급등 코인이 나왔던 이유도 썬더코어와 함께 살펴봤고요. 또 PPI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전부 봤는데요.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게 좀 궁금하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고급 정보들도 매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엄지청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지코인 평단 266.7원 어떻게 매도 진행해야 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도지코인 현재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0.48% 상승하고 있는 도지코인입니다. 211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엄지청님께서 평단가는 266.7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지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승 추세선 하나가 있었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려줬는데 이 선 자체는 네. 지켜주지 못하고 마감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배웠던 매물대 구간에 얼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보면다면 일단 지지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단기적인 좀 시간봉대로 가서 보게 된다면 현재 하락 추세선을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작동해보면 나와주고 있는 모양새고 현재는 하락 추세선은 상단부의 근처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파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기준을 잡아본다면 170원대가 일단 합리적인 손절 기준일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렇긴 해도 아직은 일봉 단위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 수렴을 재차 혹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만 하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평균 단가까지 도달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아직은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비중이 네. 다른 코인들도 같이 갖고 계셔서 뭐 물타거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이 단일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70원 손절까지 혹은 좀 더 빠르게 손절한다면 190원 손절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네. 이제 242평선 4시간 봉에 내려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봉에서 242평선 돌파만 해준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시간 봉상 현재 이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19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아 수렴이 하방 쪽으로 이탈하겠구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좀 잘 세워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메쉬, 폴리엑스 코인이랑 코인 분석이랑 향후 전망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이 폴리메쉬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폴리메쉬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도 관점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오늘 배운 네. 거 위주로 봐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작도 복습 그었을 때 개념이라고 생각할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 하나 그어본다면은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실패한 모양새일 수도 네.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보조 추세선 먼저 긋고 예측을 또 긋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본다면은 네. 이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하네요. 어쨌든 차트를 좀 더 볼게요. 네, 일단 당장은 하락 추세선 돌파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500원대가 좀 메인 지지 매물대로 작용해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준다면 좀 괜찮긴 한데 현재 이 작도 분석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네. 보게 된다면은 현재 중기 추세 구름대랑 62평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줄 경우 여기 62평 구름대 구간까지 630원대가 좀 한계성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 단위로 본다면 444원대 이 구간이 122평선 그 밑에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응축
혹은 횡보 구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큰 상승 기대하기 좀 힘들고 올라간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600원, 620원대 가격대고 이탈하면 440원 이탈은 좀 더 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어제 강의 보고 알트코인이랑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솔라나 122평선 지지받고 있길래 매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솔라나 먼저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1.0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만 5,500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 차트 122평 받고 있는 거, 지지받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22평 지지를 받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작도 먼저 보게 된다면 하락추에서는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평 지지를 상승추에서 하단부의 지지랑 같이 받는 비트코인처럼 나와준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잡아볼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상승추에서는 이탈하고 하락추에서는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도 같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받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122평선 지지 구간을 손절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은 이제 193만 원대 기준으로 꼬리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해도 이제 62평선 구름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네. 박스권 상승해도 한 22만 3천 원. 요 구간이 이제 메인 저항선을 작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저항 받고 빠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큰 상승 기대는 아직은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지선 관점으로 단기 반등 포인트로 잡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추세는 현재 조금 하락으로 꺾이는 추세다라고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잘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딱 짚어주셨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인가요?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따로 PPT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자, 지난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코인 뭐죠? 어제요? 네, 어제요? 니어 프로토콜? 맞습니다. 네. 니어는 니어 프로토콜과 비교해 주시려고요? 그렇죠. 자, 네. 니어 프로토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선! 그쵸.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선이 있어요. 네. 매직선. 네. 매직의 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에 사야 되고 상승 추세 중에 지지를 받을 때 사와야 되는 선. 네. 이미 요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는 니어 프로토콜 위에 있고 상승 삼각형 만들어주고 있고 돌파하면 매수 받으라 라고 네.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선 위에 있는 코인이 이제 보다가 또 발견했어요. 아마 지금 레텀님과 돌아가면서 관심 코인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상승 추세 중에 조금 더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사해요. 어떤 뭐 이평선을 모양이요? 보든 그쵸 네. 구름대를 보든 어찌 됐던 저는 오늘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코인은 요 선 네. 위에 있는 코인 위주로 네.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코인은 오늘은 바로?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 코인. 리스크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리스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리스크 가격이 2,770원대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리스크 코인 또 래퍼님 관심 정보로 또 많이 갖고 네. 오기도 하고 저도 몇 번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마찬가지로 이 마법의 검정선 네. 오늘 또 의상이 검정색이라서 네. 일부러 검정색으로 아우, 바꿔놨습니다. 저예요. 어쨌든 검정선 위에 있는 물론 이런 식으로 좀 안 맞을 때도 존재합니다만 네. 중요한 부분은 이 선 위에 있을 때 상승 추세고 이 구간의 지지를 받을 때 웬만하면 강력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스크가 현재 이 선 위에 있고요. 네.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코인 돌아와서 상승 추세선 네,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네.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지지를 또 이렇게 그어도 상승 추세선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삼각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어도 상승 삼각형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그는 게 맞긴 한데 네. 어찌됐든 삼각형 수렴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또 폭발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니어 프로토콜과 좀 더 같이. 거의 네.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돌파하고 같아요. 지지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구간은 3,0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네. 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종가상 3,000원만 넘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큰 상승 폭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마지막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네. 네, 이유가 하나가 구름대가 여기 오. 얇아지는 구간 있죠. 그게 네. 5월 말에서 6월 달입니다. 구름대 저항이 아니라 돌파하면은 폭발 나올 수 있는 자리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더라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 톡방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